첫 번째 큐브의 키워드는 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70대 이웃을 무차별로 폭행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20대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앞서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요. 재판부는 상해죄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와 검찰의 판단이 엇갈린 배경은 무엇인지 김성수 변호사,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평소 이 70대와 20대가 평소에 층간소음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 20대 남성이 70대 노인을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해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예, 맞습니다. 지금 70대 노인이 이제 층간소음으로 이 20대 남성과 계속 이제 분쟁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70대 노인이 내리는 과정에서 20대 노인과 마주쳤는데 20대 노인이 이제 조금 뭐 실랑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실랑이 이후에 이 70대 이웃을 무차별 폭행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 무차별 폭행을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웃들이 말리고 4명의 이웃이나 말리고 이렇게 하는데도 계속 이 폭행이 이어져서 결국에는 경찰에 이제 좀 체포가 되고 이렇게 해서 구속이 된 이후에 이제 재판이 이루어졌다. 이런 소식입니다. 예, 경찰이 애초 김 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했다가 중상해 혐의로 적용해서 구속을 했고 추가적인 수사 과정에서 이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확인을 해봤는데 그리고 피해 정도를 확인해보고 목격자의 진술 등을 이제 토대로 해서 살인 미수로 죄명을 변경해서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7년 구형했고 재판부는 상해죄만 적용해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평가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선은 살인 미수 부분이 이제 인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네네네. 이게 법리적으로 따지자면 살인 미수죄가 되는지 상해죄가 되는지는 이 고의가 어느 쪽에 있었느냐거든요. 그래서 이 고의라는 거는 이제 내가 뭐 이 사람을 살인을 하겠다라든지 내가 이 사람을 폭행을 하겠다 이런 경우가 고의가 명백한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필적 고의라고 해서 이 폭행을 하면은 이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도 있겠다라는 이 인식이 있으면 이걸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인정이 된다고 하면 살인죄 부분도 적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네. 살인 살인 미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판부에서도 이제 검찰에서는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에는 상해죄로 일단은 입건을 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피해자가 전치 12주가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상해죄다. 중상해죄는 생명의 위협이 있을 정도로 다친 걸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중상해죄라고 해서 구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피해자의 뭐 목격자 진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은 다음에 그리고 이제 피해자 가족 측에서 살인 미수라고 이제 고소를 했었거든요. 추가적으로. 네네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는 살인 미수로 의유를 해서 재판에 넘겼던 것이고 네. 이제 마지막에서도 이제 결심 전에 재판부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이 살인 미수기 때문에 징역 7년을 선고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네. 결국에 오늘 재판부에서는 이 부분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죄를 인정을 하려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돼야 되는데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이 안 됐다라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는 살인 미수죄는 적용을 하지 않고 상해죄 부분만 인정을 해서 이에 대해서 이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던 그런 소식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이제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시 이제 그 가해자도 뭐 목격자들이 뭐 만류하거나 이랬을 때도 막 죽여버린다 이런 그런 말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그런 말을 했는데 이건 살해 의도가 있는 거다라는 주장을 피해자 쪽에서 분명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반영이 안 됐나 보죠. 우선 검찰에서도 이제 결국에 검찰에서 공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이 정도 가지고는 뭐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든지 예. 뭐 그리고 이제 검찰에서 조금 중요하게 봤던 부분은 주변에서 말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뭐 발로 찬다든지 이렇게 하면 당연히 뇌 쪽에 이제 출혈이 생길 수가 있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럼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봤던 것인데 이제 재판부에서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오히려 이제 주변 사람들이 말리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미 폭행으로 인해서 살인의 뭐 이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좀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본 부분이 있고 아무래도 이제 검찰에서 여러 가지의 증거를 제시를 했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살인 미수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살인 미수는 인정되는 경우가 계획적인 살인이었다든지 아니면 살인 뭐 계획적인 살인이 아닌 고의라고 한다면 어쨌든
이렇게 행동을 하면 사람이 사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재판부에서는 이 부분이 그렇게 조금 부족하다라고 봤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네. 피해자가 전치 12주에 굉장히 좀 큰 상해를 입었지만 네. 뇌 쪽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손상이 있다라고 보이지 않는다. 예. 이 부분도 이제 판결에 적시가 돼 있는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을 해서 살인 미수는 인정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네. 하더라도 이제 상대방의 경우, 그러니까 피해자의 경우에는 고령의 노인이기도 하고 재판부의 판단을 오창석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신체적 네. 조건도 190cm와 170cm 신체적 조건도 너무나도 차이 나고 네. 그리고 연령층도 너무나도 차이 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전치 12주가 처음에 이제 나왔는데 지금도 치료 중이거든요. 산술적으로 한 4월 22일에 발생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8월 26일까지 산술적으로 한 달 4주 계산하더라도 16주입니다. 아직까지도 호전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제 얼굴에 안면이 함몰이 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치료는 쉽게 끝나지 않거든요. 그리고 네. 평생 트라우마가 남을 수도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구형했었던 부분에 비해서 너무나도 재판부가 형량을 좀 낮게 잡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바라보시는 이제 국민들이나 시청자분들께서는 더 약자인 이제 노인에게 또는 어르신에게 자기 부모님과 같은 마음으로 감정이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가 어떻게 됐든 뭐 층간 소음이 원래 있었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문제로 대화로 해결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 어떤 수단으로 폭력을 동원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엘리베이터 화면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의도적으로 계속 먼저 쳐다보고 있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마치 엘리베이터에서 잘 만났다라는 표정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지금 옆을 지나치고 있는데 고개가 따라가면서 쳐다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저 순간에는 의도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았고 또 얼굴만 또 집중적으로 구타를 했었다라는 또 증언이 있었고 네 명이 붙어서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제지하지 않고 참지 않고 계속해서 때리려고 했다는 점. 그리고 할아버지가 쓰러진 상태에서도 발로 또 얼굴을 갖다 가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형량에 대해서 조금 더 높게 나왔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따라서 검찰이 항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앞서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심 재판부가 살인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만큼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이렇게 밝힌 만큼 앞으로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할까요? 예, 우선은 만약 검찰에서 항소심 단계에서 뭐 새로운 증거를 통해서 이게 합리적 의심이 있다라고 보일 만큼 증명을 한다고 한다면 살인 미수죄로도 이제 적용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이제 상해죄는 인정이 됐는데 징역 3년의 실형이 구형이 된 거지 않습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도 검찰에서는 그렇다면 상해죄라고 하더라도 양형이 부당하다는 부분도 주장을 해서 양형을 조금 더 높게 선고해 줄 것을 요청할 부분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도 조금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사건 큐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고요, 오창석 평론가와 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